티쏘에 대한 대화는 거의 항상 같은 곳에서 시작해서 같은 곳에서 끝난다. PRX, 시스타, 젠틀맨, 그리고 이 시계들은 모두 훌륭하다. 하지만 2026년에 티쏘 라인업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레퍼런스들이 존재하며 그중 몇몇은 가격이 5배나 비싼 브랜드들도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 오늘은 6개의 시계를 살펴본다. 하나는 러시아 귀족과 혁명에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이퍼카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방 건너편에서도 6자리 가격대의 파텍처럼 보이는 다이얼을 가지고 있다. 자, 시작해보자. 1번 PRX 파워매틱 80 디지털 레퍼런스 번호 TL37.463.11.030.00. 이것은 티쏘가 만드는 시계 중 가장 모순적인 시계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리스트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PRX 디지털은 PRX를 현대적인 클래식으로 만든 통합 브레이슬릿, 브러시드 및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 그리고 40mm 통합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안에 레트로 LED 스크린을 넣었다. 다이얼이 아니다. 스크린이다. 1978년 계산기처럼 디지털 세그먼트로 시간을 깜빡이며 표시하는 그런 종류의 화면이다. 이는 티쏘의 쿼츠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이며 마치 두뇌는 오락실에 있는 고급 스포츠 워치처럼 보인다. 결과는 진정으로 호불호가 갈린다. 통합 브레이슬릿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PRX 컬렉터들은 즉시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200의 정가 제품이 $250에서 $400 사이에서 중고 거래된다는 사실은 이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위스 마감, 100m 방수, 그리고 크로노그래프와 알람 기능까지 갖춘 데일리 워치가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목 위에서 보여주는 가치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2번 헤리티지 바나나 센테너리 에디션 센테너이 레퍼런스 번호 TL17.509.126.032.00. 1916년 티쏘는 러시아 궁정관리에게 곡선형 직사각형 시계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해 러시아 혁명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 시계는 티쏘로 반환되었지만 의도된 수령인에게 다시 전달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아카이브에 보관되었다. 센테너리 에디션은 100년 후에 탄생한 부활작이며 그 이야기는 디자인만큼이나 훌륭하다. 케이스 크기는 49mm 곱하기 27mm이며 손목을 따라 휘어진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라는 별명의 이유다. 아르데코 숫자는 실버 다이얼 위로 펼쳐지며 시계 제작보다는 그래픽 디자인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내부의 쿼츠 칼리버는 정확성을 유지하며 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 구성에 따라 $489에서 $820 사이인 이 시계는 어떤 스위스 브랜드에서도 엔트리 레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진정으로 독특한 시계 중 하나다. 당신 옆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 매력이다. 익숙한 어떤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마주칠 일이 없는 명확한 정체성과 기록된 역사를 가진 특별한 무언가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조합은 드물며 앞으로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없다. 3번 시스타 1040mm 레드 그라데이션 레퍼런스 번호 TL0.410.33.421.00. 기본 시스타 천은 이미 강력한 엔트리 레벨 다이버 워치다. ISO 프로페셔널 사양의 300m 방수, 견고한 케이스, 안정적인 무브먼트. 하지만 이 변형 모델은 기본 버전에는 없는 무언가를 한다. 마치 화산처럼 보인다. 전체 그레이 PVD 코팅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모두를 덮으며 모든 부분에 스모키하고 무광의 메탈릭한 느낌을 부여한다. 그 위에 더해진 진홍색 선레이 다이얼, 중앙의 깊은 루비색에서 가장자리에 거의 검은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 은 $575라는 가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낸다. 반사 방지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털, 유지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쿼츠 칼리버, 스크루다운 크라운, 실제 다이빙이 가능한 300m 방수. 중고 시장 가격은 $500에서 $650 사이를 유지하며 사실상 정가와 비슷하다. 이는 이 시계를 가진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가격과 이런 시각적 존재감을 가진 제품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영장에서도 확실히 시선을 끌고 평일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프로페셔널 사양의 다이버 워치를 원한다면 지금 구매해야 할 시스타는 바로 이것이다. 4번 헤리티지 1938 오토매틱 살몬 다이얼 레퍼런스 번호 TL14.464.126.332.00. 살몬 다이얼은 빈티지 파텍 필립 때문에 컬렉터들의 집착 대상이 되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따뜻하고 살짝 로즈 골드빛이 감도는 다이얼을 가진 레퍼런스들은 경매에서 시계 업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살몬 다이얼과 진지한 시계 취향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깊다.
티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헤리티지 1938은 그것을 아름답게 활용한다. 39mm의 폴리시드 및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위로 곡선을 그리며 펼쳐지는 빈티지 티쏘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된 매트 살몬 섹터 다이얼, 그리고 내부에는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COSC 인증 80시간 파워 리저브. 티쏘가 이 가격의 2배에 판매하는 시계들에도 사용하는 동일한 무브먼트 사양이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브라운 가죽 스트랩 50m 방수. 정가는 $600에서 $900이며 중고 시장에서는 $700에서 $1000 사이에 거래된다. 이미 낮은 가격대에서는 정가보다 높다. 살몬 헤리티지 1938은 중요한 모든 각도에서 훨씬 더 비싼 시계처럼 보이는 엔트리 레벨 티쏘다. 이 시계를 완성하는 것은 다이얼이다. 그리고 그 다이얼은 진정으로 아름답다. 5번 시데럴 사이디어 EE율 S 파워매틱 80 레퍼런스 번호 T145점 407.97점 연고 7.0기 포지드 카본 파이버는 하이퍼카 항공우주공학 그리고 $20,000짜리 시계를 판매하면서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의 시계에 사용된다. $649에서 $1,150 사이의 가격대에서 티쏘 시데럴 S는 그것과 같은 소재를 손목 위에 올려놓으면서도 그 소재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오리지널 시데럴은 1971년에 세계 최초의 파이버글라스 시계로 출시되었다. 아버지가 차던 시계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원했던 젊은 구매자들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2020년대에 부활한 모델은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소재를 업그레이드했다. 모든 포지드 카본 케이스는 고유한 마블링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두 개의 시데럴 S도 완전히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부의 파워매틱 80 오토매틱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다이얼 위에 레가타 카운트다운 스케일은 대담하고 다채로우며 완전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다. 300m 방수 타공 러버 스트랩. 중고 시장에서는 이미 $800에서 $1,200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높은 가격대에서는 정가보다도 높다. 이 시계를 발견한 컬렉터 커뮤니티가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격대에서 스위스 제조사가 제공하는 포지드 카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6번 텔레미터 1938 42mm 레퍼런스 번호 T142점 462.126.032.00 타키미터 스케일은 속도를 측정한다. 텔레미터 스케일은 거리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섬광이 보인 순간과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이의 시간을 측정해 폭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크로노그래프는 이 스케일 중 하나를 가진다. 텔레미터 1938은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으며 골드와 블루 잉크로 표현된 실버 다이얼 위에 겹쳐 배치되어 있다. 또한 1930년대 군사용 및 과학용 계측 장비에서 사용되던 방식 그대로 시린지 핸즈와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시계는 실제로 작동하는 박물관 작품이다. 내부의 발주 A05.231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6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수십 년 동안 이보다 몇 배나 비싼 계측 장비에서 사용되며 명성을 쌓아온 진정한 컬럼 휠 칼리버다. 42mm 폴리시드 케이스는 브라운 가죽 스트랩 위에 올라간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2,400의 정가와 중고 시장에서 $2,200에서 $2,600 사이의 거래 가격, 사실상 정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텔레미터 1938의 구매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록으로 남은 역사적 DNA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를 실제 제작 비용이 반영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계를 설명하는 가장 솔직한 근거다. 그리고 그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 피해야 할 것들.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티쏘 카탈로그에서 피해야 할 몇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자. 일부 에브리타임 모델에 들어가는 스위스매틱 무브먼트. 이들은 서비스보다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파워매틱 80이 아니다. 구매 전에 사양을 확인하라. 헤리티지나 다이얼 차별성이 없는 일반적인 쿼츠 크로노그래프, 텔레미터와 시스타 레드 그라데이션은 그들의 쿼츠 무브먼트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카탈로그의 대부분 다른 쿼츠 크로노그래프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정가를 지불하는 것. 티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스위스 브랜드 중 하나다.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정가보다 15%에서 25% 낮은 가격은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정가를 지불할 이유는 거의 없다. 6개의 시계 모두 자신만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훌륭하게 해낸다. 대화를 이끌어낼 시계를 원하는 컬렉터를 위한 디지털,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바나나, 드라마틱한 매력을 원하는 다이버를 위한 레드 그라데이션,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빈티지 파텍 다이얼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살몬 1938, 소재에 집착하는 사람을 위한 시데럴,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역사의 한 조각을 착용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텔레미터. 이것이 2026년 티쏘의 엔트리 레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다. 구독해달라. 우리는 이런 종류의 솔직한 카탈로그 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 6개 중 실제로 어떤 것을 구매할지 댓글로 남겨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